네, 안녕하세요. 이마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원기 과장입니다. 먼저 22년 성별 페어에 직무 박람회에 참가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고민을 좀 해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여러분들보다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고 그다음에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 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있어 가지고선 가장 고민이실 텐데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시기를 겪으면서 고민했던 것, 특히 1학년 때는 입시 준비를 하면서 그냥 대학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중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그러면은 2학년 때는 조금씩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또는 3학년 때는 무지 고민을 하죠. 내가 선택한 길이 맞나? 또는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가는 길이 맞나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3학년 때는 무언가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4학년 때는 관련돼서 선택을 하였다 그러면 준비하는 시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또 일을 하면서 어떤 경영에 대해서 또 깊이나 그다음에 학문적인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느껴서 학교를 다니면서 경영대학원을 다시 편입을 해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좀 받았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이론적인 부분들도 필요하지만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선 어, 학문적인 부분들이 도입이 같이 융화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관련돼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조금이나마 설명을 드리고 요즘의 유통업계의 트렌드는 무엇이고 또 글로벌 유통에서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되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는 유통 직무에 있어서 또는 유통업에 근무하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또는 유통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 유통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글로벌 유통 대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선 어, 경영을 좀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고요. 자료를 좀 찾으면서 충분히 좀 공감됐던 내용들입니다.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 대인 관계, 협상 또는 설득력 또는 의사소통력, 그다음에 도전 정신, 고객 지향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유통에 대한 직업을 선택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역량들이 제일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왜냐면 유통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유통에서도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재무적인 부분들 또는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무를 선택하게 되실 텐데요. 모든 부분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대인 관계가 같이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미리 한 번쯤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 대한 조직 부분이고요. 현재 이마트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유통 조직이죠. 예, 그래서 물론 그 할인점 부분들도 가장 크고 최근에 이베이도 인수를 해가지고 온라인 쪽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본부 단위로다가 조직이 갖춰져 있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대표이사가 있고
조직문화본부. 조직문화본부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 담당, 그 다음에 노사를 맡고 있는 노사 담당, 그 다음에 지원, 회사에 대한 지원 부분은 다루고 있는 지원본부, 그 다음에 지원본부 안에는 재무, 경영관리, 격리, 회계,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CSR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경영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CSR을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물론 경영 전공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뭐 감사나 그다음에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CSR 담당. 그다음에 저희가 점포가 많기 때문에 점포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리스크를 해소하는 안전관리 담당.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크게 또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기획본부가 있습니다. 기획,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는 MD 전략 담당, 그다음에 점포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는 개발 담당, 그다음에 유통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런 산업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유통산업연구소, 그다음에 근로서리본부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쉽게 얘기해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담당하고 있는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속한 근로서리 본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로서리 본부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이어 영역입니다. 그다음 비식품 본부도 마찬가지로 바이어 영역인데 비식품 기존 아까 말씀드렸던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제외한 헬스, 리빙, 가전문화, 패션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어를 속해 있는 비식품 본부. 그다음에 판매본부 부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매장을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는 점포에 전국에 있는 점포를 관리하는 판매본부가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마트에 트레이더스가 있죠. 트레이더스도 판매 본부 영역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사세트 혁신 담당, 그 다음에 마케팅 담당, 이렇게 조직이 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속해 있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ESG 추진사무국, 지금은 좀 조직이 좀 바뀌긴 했는데 전에는 대표이사 직속으로다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에서의 그 매장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봤을 때는 매장 운영에 있어서 어떤 마케팅 측면에서의 분석, 그 다음에 영업, 그 다음에 MD 기획, 마케팅 기획, 그 다음에 이를 실행하는 실행,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퍼포먼스 리뷰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분석에는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 또는 고객에 대한 트렌드는 무엇인지 또 매출 실적에 대한 분석은 매출 실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의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영업에 대한 마케팅 테마가 결정이 되면은 행사를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품 MD 머천다이징이죠. 상품을 준비하는 계획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품이 준비되고 테마가 준비됐다 그러면 관련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그다음에 광고 기업, 광고 기획, 채널, 그다음에 콘텐츠를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개발이 됐다 그러면 실행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 다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프로모션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퍼포먼스 리뷰 부분들은 이런 행사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리뷰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만든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유통에서는 반복돼서 기획되고 실행되고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이마트에 오시면은 항상 행사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본사에서는 여러 사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의 부분들은 다 본부 단위도 조직이 갖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팀 단위로다가 그 다음에 뭐 이루어지는 조직도 있고 사업부 단위로다가 움직이는 조직도 회사별로 다 틀린데요. 큰 틀에서는 대기업에서 큰 조직 부분들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가, 물론 재무 담당이나 마케팅, 그 다음에 어떤 회계,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회사나 다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관련된 직무에 선택했다고 그러면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전에 그 1700년대에 대부분 경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국부론을 먼저 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레포트도 쓰고 여러 관련된 책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최근에 경영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이런 공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고 경제라는 부분들이 솔직히 눈에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영역이 많잖아요. 그냥 어떤 경제 흐름 부분들이 시장 경제 논리에서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고 데이터로 다 검증이 되고 이런 부분도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들도 관련된 부분들을 좀 예전에 그런 패러다임을 좀 바꿔 변화돼서 이런 신트렌드에 이제 정보화 시대 그다음에 인터넷에 관련된 많은 영역들을 좀 사전에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 직무를 선택하고 이 직장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저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제가 그 여러분들의 시절에 그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학문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관련된 산업,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뉴스를 인터넷 기사를 본다든가 아니면 신문을 본다든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그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그 직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다가 습관을 좀 길러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 취직이 될 거야 라는 부분들을 자만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산업, 관련된 회사, 그 다음에 그 회사의 트렌드는 지향하고 있는 목표 이런 부분들이 언어를 보면 웬만한 분 다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그 회사 또는 그 직무를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방향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기사를 통해서 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좀 접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활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생의 선배로서 좀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통에서의 어떤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다음에 중요한 변화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유통뿐만이 아닙니다. 전 사회적인 부분들, 전 기업적인 부분들에서 어떤 큰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급격하게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크게 봤을 때, 블랙록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블랙록이라는 건 미국의 어떤 투자회사죠. 블랙록의 CEO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투자금이 약 한 1경 2천억 정도 되는 투자회사죠.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 ESG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걸 관련돼 가지고 경영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ESG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좀 해보시라라는 기억을 좀 차원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ESG는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를 의미를 합니다. 기존에 어떤 큰 틀에서의 말씀을 좀 드리면 기존에는 기업은 재무적 관점에서의 이윤 창출이 목적이다라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좀 변화 부분들이 ESG가 좀 어떤 바람이 좀 불면서
기업의 이 사회적인 책임 부분의 이윤 창출과 더불어 이해 관계자들의 가치와 통합된 이윤,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합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유통에서도 저도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어, 어려운 영역이에요. 어려운 영역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직무도 선택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특히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분명히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기존에는 어떤 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의 기업은 성과에 대해서 공시를 했었죠. 근데 앞으로의 부분들은 이런 ESG에 대한 활동들에 대한 공시도 별도로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이런 활동들을 정당하게 사회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바라는 목적, 그 다음에 가치, 기업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기업을 보다가 인정받기에는 ESG에 대한 공시 부분들이 항상 같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마 이 부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분은 기업의 새로운 이슈, ESG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또한 재무적인 경영 성과에 더불어 비재무적인 부분들까지 이제는 기업에서도 생각을 해야지만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취업이나 관련된 직무, 경영 쪽을 지원하시는 직무나 이런 부분들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은 다분 MZ세대들인데 MZ세대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들이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지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환경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하시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다라는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ESG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는 경쟁사 대비 스펙 상품이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상품이 가격이 높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에서 88점, 약 한 90% 정도가 그렇다라는 응답을 좀 했고요. 앞으로는 그냥 가격적인 측면을 떠나서 환경까지 고려한 그런 상품들이 앞으로는 트렌드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SG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험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에서 한 70% 정도는 그렇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부정을 저지르고 부실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 대한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에서의 어떤 ES 측면에서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들이 약 한 60%는 60% 이상은 그렇다라고 응답을 좀 해주셨고요. 이제는 전 단계 제조에서 매장 운영, 그 다음에 나중에 폐기물까지 발생되는 데 있어가지고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ESG 활동들이 기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내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꼭 ESG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ESG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스코죠. 테스코 부분들은 어떤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건강 상품 확대하고 원재료에 대한 그런 활동들, 원재료에 대한 그런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게 봤을 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탄소에 대해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좀 선언을 했습니다. 넷제로라는 거는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또는 재생 에너지를 씀으로써 더 이상 탄소 배출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 가장 큰 유통 대기업들의 어떤 트렌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온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다양한 환경 및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떤 중대성 평가를 가지고 회사 자체적으로다가 좀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선 개선하고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다가 좀 보시면 대부분 다 탄소 얘기가 나옵니다. 탄소 얘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온난화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도 이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된 산업들도 좀 발전을 시키려고 좀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탄소 이외에 플라스틱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플라스틱 부분들이 얼마나 인체에 해롭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예전에는 그냥 플라스틱 분리수거에 대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다 버렸던 시대에도 있다 보면 이제는 플라스틱 페트병에 있어도 겉 패키지도 버려서 같이 떼어내서 분리배출하고 이런 시대가 좀 다가왔죠. 분리수거할 때 그렇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부분들이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 부분들이 바다로 그냥 흘러 들어가게 돼서 그대로 인간에 대한 몸에 흡수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플라스틱을 급격하게 좀 감축을 시켜야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플라스틱 부분들이 많이 배달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이 발전되면서 플라스틱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플라스틱 부분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대기업들도 플라스틱 감축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유통 대기업이죠.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마찬가지로다가 어떤 상품에 대한 플라스틱 나왔고 그다음에 어떤 건강 상품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탄소 이 부분들의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노력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꼭 유통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 부분에서의 어떤 ESG 활동들이 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영 쪽이나 아니면 관련된 직무가 아니더라도 ESG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또는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관련돼서 자세히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25일 날 대면으로다가 좀 설명회 할 때 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학생분이 계시면은 25일 날 대면할 때 직무 박람회 때 찾아오시면은 관련된 부분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좀 더불어 좀 말씀드리면은 아마존도 마찬가지로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물류에 대한 배송 포장, 그다음에 넷째로 부분들을 했죠. 탄소 나왔죠. 그다음에 상품 패키지 이 부분도 플라스틱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다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관련돼서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도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로다가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풍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론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누려왔던 환경 오염에 따른 우리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런 지구를 이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차원에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코스트코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트코도 탄소, 네, 말씀드린 탄소 부분들,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 좀 나왔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BGF 리테일, GS 리테일,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동원 F&B 이런 부분들은 ESG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ESG 경영위원회에서 이사회도 출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 변화가 좀 바뀌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관련된 자료, 지금 자료는 많지 않은데 관련된 기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특히 3학년, 4학년 학생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꼭 좀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최근에 코로나 이전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은 안 됐어요. 하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다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취업 준비하시고 그러면은 이 부분들 꼭 알고 그다음에 또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유통에서의 최근에 어떤 트렌드는 상품부터 모든 판매, 생산,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까지 가게에서 폐기까지 단계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중에 그거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변곡점이 좀 변화가 되면서 급속도로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고객 접점이 많은 유통업체에서 상품 운영 패키지, 공급망, 물류, 운송에 이르기까지 ESG에 대해서 내재화시키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뭐 활동들도 하고 캠페인도 전개하고 관련된 상품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또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 트렌드를 설명해 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변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할까 아니면은 어떤 거를 설명해 줄까 고민했었는데 가장 어떤 트렌드 변화 이슈 부분들이 ESG에 대한 부분들이 않나 전 업계에서 이슈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다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ESG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직무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부분들 또는 유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유통 직무 또는 경영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5일 날 대면으로다가 찾아오시면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가지고서 감사하고요.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는 기회를 좀 가져가지고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